안녕하세요, 양근입니다. 2주 동안 펼쳐졌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본선이 끝나고 이제 16강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K리그는 울산과 수원이 조별 본선에 통과했는데요. 울산은 두꺼운 스쿼드를 앞세워 16강에 편안히 안착했습니다. 그럼 울산 현대와 멜버른 빅토리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프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F조 1위 울산현대와 2조 2위 멜버른 빅토리가 8강 티켓을 놓고 겨룹니다. 울산은 4년 연속, 멜버른은 3년 연속 대회 참가로 두 팀 모두 대회 8번째 출전입니다. 울산은 지난 2월에 펼쳤던 1차전에서만 무승부를 거두고 재개된 아챔에서 5전 전승으로 2조 1위 베이징과 함께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울산은 조별 경기에서만 무려 14골이나 뽑아내면서 4강 일정까지 마친 서아시아 팀들을 포함해 벌써 대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4회마다 펼쳐지는 혹독한 일정 때문에 무실점 경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고요. 선제골을 실점한 두 경기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경기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멜버른은 1승 1패인 상태로 아챔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베이징에 무기력하게 2연패를 당했지만 치앙라이에 무승부를 거두고 16강 티켓이 걸린 서울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승리하면서 4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한 호주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멜버른 빅토리는 조별 본선에서 마이너스 골 득실을 기록했습니다. 2승을 거둔 두 경기 모두 1점차 승리였고요. 대회가 재개된 뒤에는 4경기 모두 실점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 2골 이상씩 허용했습니다. 전북과 함께 K리그 2강으로 자리 잡은 울산은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A리그의 영원한 우승 후보일 것만 같았던 멜버른은 19-20 시즌 6승 5무 15패로 리그 11팀 중 10위에 머물렀습니다. 멜버른은 리그 마지막 7경기에서 1승 6패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 기간 무려 16골이나 실점했습니다. 두 팀은 2018 시즌 아챔 조별 본선에서 만난 뒤 2년 만에 16강에서 격돌합니다. 당시 1차전은 멜버른 원정에서 울산이 리드를 잡기만 하면 멜버른이 계속 따라붙어 3대3 무승부로 끝났고요. 울산에서 펼쳐진 2차전에서는 더 많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8골이 터지면서 울산이 6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주니오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멜버른은 조 3위로 탈락하고 울산은 조 2위로 16강에 통과했지만 수원과의 K리그 내전에서 패배해 8강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울산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은 무려 25명의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두꺼운 스쿼드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6차전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까지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성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3인방 김태환, 정승현, 원두재 선수는 지난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부주장 김태환 선수는 5차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돼 경기 분위기를 확 바꾸는 데 성공한 만큼 경기 감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홍철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경기 30분가량 소화했지만 아직 선발로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라인과 짧은 빌드업의 안정화를 가져다줄 베테랑 박주호 선수나 팀의 기동력과 직선적인 전개를 살릴 서령우 선수의 선발이 예상됩니다. 중원은 원두재 선수와 주장 신진호 선수를 놓고 윤빛가람 선수의 2선 전진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윤빛가람 선수와 신진호 선수의 중원 조합과 함께 지난 경기 득점을 올렸던 박정인 선수나 이상원 선수에게 선발 기회를 주면서 교체를 통해 더 다양한 전술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인성, 주니오, 이청용 선수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도 총출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울산의 조별 경기를 모두 소화한 3명, 김인성, 이상원, 고명진 선수 중 김인성 선수가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멜버른 빅토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4-4-2 포메이션으로 다이렉트 패스를 통한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수비라인도 적당히 올리는 압박 수비를 추구하지만 포백 라인에 무리한 전진 수비로 종종 뒷공간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멜버른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수비 간격의 촘촘함과 압박 짜임새도 퍼스그로리보다는 한 수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호주 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중원을 지키고 측면을 내주는 수비 방법을 선택하지만 크로스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멜버른은 아챔 재개 후 펼친 4경기에서 실점한 8골 중 무려 6골을 크로스를 통해 실점했습니다. 특히 액턴 골키퍼와 크로컴비 골키퍼가 번갈아 골문을 지켰지만 두 선수 모두 골문을 비우고 크로스를 차단하지 못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서울의 영상에서도 멜버른의 에이스로 꼽았던 마르코 로하스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와 덴마크 수페르리가를 거쳐 올 1월 멜버른에 합류했습니다. 로하스는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 출전해서 6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아챔이 진행될수록 경기력도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크랙의 모습을 뽐내며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경기 선제골도 득점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제이컵 버터필드와 윙어 컬럼 맥매너먼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잉글랜드 챔피언십 루튼타운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기본기가 탄탄한 만큼 볼키핑 능력과 드리블 돌파 능력도 갖췄습니다. 특히 맥매너먼은 14-15, 15-16 시즌 웨스트브롬 소속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활약했었는데요. 지난 경기 아웃프런트 스루 패스로 로하스의 선제골을 도왔고 추가골도 페널티킥으로 얻어내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센터백 닉 안셀은 작년에는 전남 드래곤스, 올해는 경남 FC 소속으로 K리그2에서 5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친정팀 멜버른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슛! 울산의 최대 강점은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 이청용, 고명진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빌드업의 주축이 됐었고요. 원주재 선수 또한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빌드업을 진행하는 선수는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면서 변형 3백의 모습도 보였고요. 중원 간격은 일부러 넓히면서 공격진이 수시로 중원 체크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김인성 선수는 측면 넓게 위치해서 압도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를 자랑했고요. 이 선에서는 고명진 선수나 이청용 선수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원투 패스 위주로 동료들의 패스와 움직임까지 유도했습니다. 또한 벤치 자원도 만만치 않아 조합에 따라 빌드업 형태가 짧은 시간에 수시로 바뀌면서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멜버른의 수비 조직력이 엄청나게 단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울산이 조별본 선에서 보여준 공격 전개를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이행한다면 득점하는 데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도쿄전에서는 최후방 빌드업을 수비 라인이 전개할 때는 경기 초반 도쿄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선제골 실점도 패스 미스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후에도 전반전에 몇 차례 실수가 나와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뒤로 내주는 패스가 조금은 짧게 연결되거나 선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때론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빨리 전개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서 실수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멜버른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은 아니지만 멜버른도 울산의 약점을 공략해서 나올 만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이 코너킥 기회를 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5경기에서 무려 35개의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이를 통한 득점은 없었습니다. 두세 명의 장신 선수들이 겹쳐서 움직이는 픽앤롤 세부 전술이나 공략하는 포스트를 더 확실하게 정하는 디테일한 세부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올해 울산의 K리그 프리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센터백의 내려앉는 수비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상하이전도 그저 뒷걸음질 치다가 모레노에게 박스 깊숙한 위치까지 드리블을 허용해서 나온 실점이었는데요. 멜버른의 로하스나 맥메나먼, 버터필드까지 드리블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두 번째 경기 울산 현대와 멜버른 빅토리의 프리뷰를 다뤄봤습니다. 16강 경기 일정은 베이징 고안과 FC 도쿄의 경기가 일요일 저녁 7시에 먼저 펼쳐지고요. 울산과 멜버른의 경기는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6강을 통과하면 추첨을 통해 8강 상대가 결정되는데요. 유력한 대회 우승 후보로도 평가되는 만큼 꼭 승리를 거둬 8년 만에 8강에 진출하길 성사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되는 대로 수원 삼성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16강 마지막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